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버려지는 쓰레기도 자원이 될 수 있을까? 일상 속 작은 아이디어에 시민들의 공감과 정부와 기업의 참여가 더해져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힘이 됩니다.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부터 함께 해결하고 싶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면 민간,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협업하여 자원을 연결하여 해결해가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입니다.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전남, 충남, 충북 8개 도시에서 1,205개의 의제가 발굴되었고 94개의 의제가 협업 의제로 선정되어 실행되었습니다. 비싼 가격의 일회용 생리대와 화학 생리대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 강원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다양한 생리대 알림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쓰레기도 줄이고 여성들의 건강 지킴이로 앞장섰습니다. 방치되어 슬럼화되는 빈집을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해준다면 어떨까요? 광주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영구 임대주택의 공시를 활용하여 청년 활동가들의 주거와 활동 공간을 만들고 나아가 입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즐거운 축제에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더 좋겠죠? 경남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쓰레기 없는 친환경 축제를 위해 에코 페스티벌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에코 페스티벌 인증 제도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시민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직접 나서 교통이나 도로 이용이 편리한 장소 데이터와 편의 정보를 공유하는 무장애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로컬 푸드 매장의 식품위생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충북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해썹 인증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는 물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대전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퇴사나 이직을 고민하는 청년들과 함께 마음 건강과 진로 탐색을 위한 퇴사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한 자리에서 모여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모여서 서로 간에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방의 문제는 곧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수자들이나 이제 소외받는 계층들에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이 대한민국이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변화가 모여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네, 오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이재찬입니다. 네. 먼저 환경을 키워드로 한 온라인 의제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로 더 모이기가 힘든 시기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어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포럼 진행에 앞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시민들이 직접 발굴 또는 제안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공공기관, 지방정부 이 세 영역의 자원을 연결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구는 2018년 시작하여 올해 사업 3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2020년에는 대구를 비롯해 강원, 경남, 광주, 대전, 전남, 충남, 충북까지 총 8개 지역에서 동일한 취지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올해 시민들이 제안한 1,800여 개의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10개의 의제를 선정했고 작년부터 이어지는 7개 의제를 포함 총 17개의 의제 실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협업 테이블을 구성하여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오늘 진행하는 포럼에서 논의할 의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세먼지 저감 활동과 기후위기 시민 대응이고 두 번째는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입니다. 포럼 전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에 대한 광고를 드리고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7일에 개최하는 2020년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 온택트 대구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대구 지역의 변화와 전망을 이야기하고 2부에서는 의제별 협업 테이블을 진행합니다. 앞서 진행한 의제별 온라인 포럼이 의제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공론의 장이었다고 하면 이 컨퍼런스에서 진행하는 2부 협업 테이블은 의제 실행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의 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2020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를 검색하시거나 대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0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 온택트 대구 사전 신청자들에게는 선착순으로 저희가 공공기관과 함께 제작한 굿즈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은 각 의제별 줌 회의와 유튜브 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의제별 발제자와 토론자는 줌 화상회의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줌 화상회의는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가 됩니다.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는 시민분들께서는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올려주시면 진행자가 토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 중에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도 발송될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의제별 토론을 위해 소회의실 방으로 옮겨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회의실 이동을 위한 안내창이 뜨면 수락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토론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토론 진행을 맡은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의 우장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토론 진행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요.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오늘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두 분의 발제를 듣고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에 대해서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유준호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고요. 두 번째는 함께 장애인 정책 포럼의 육성환 대표님 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한번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두 분의 발제 이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실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김수용 선생님, 그리고 대구시 미래형 자동차과의 임창규 주무관님, 그리고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이정근 팀장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한번 손을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을 주제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가스공사 유준호 대리님께서 친환경 차량 지원 사업 취지와 현황에 대해서 우선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대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 사회공헌부 유준호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과정과 배경 그리고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 사업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고 먼저 간단히 저희가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장애인 복지 시설의 수소차 구매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고 어떠한 배경과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추후에 저희가 논의했던 목표 과정 중에서 저희가 확인했던 사항들을 통해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먼저 이 사업은 시민 제한 사업으로 시작되게 되었고 저희 가스공사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 소통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보고회라는 것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민보고회를 통해서 저희는 시민 참여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상생협력 성과 등을 보고하게 되었는데 이 시민 참여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 동네 청정 온누리 카라는 사업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주제는 가스공사의 업과 관련된 사회공헌 아이디어이면서 청정 에너지를 지향하는 한국가스공사 차량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들이콜 수요가 많다라는 어떤 이동의 자율권을 부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민간 사회복지 시설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방향에는 이제 장애인 사회복지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 등과 친환경 차량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는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장애인 이동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통해서도 논의되게 되었는데 제2회 대구사회 혁신 포럼 16개 협업 의제에 선정되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작년 플랫폼 협업 테이블 논의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사항으로는 대구 지역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인 나들이콜에는 친환경 차량이 없다라는 것과 동시에 친환경 수소 충전소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나들이콜에는 콜을 사용하기에는 콜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역 간 이동 제한이 있다라는 단점 등이 있었습니다. 제한 사항으로는 이러한 지역 한계를 타파할 수 있는 친환경 수소버스가 필요하다라는 내용과 나들이콜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 사항 등을 통해서 저희는 지원 대상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또한 어떠한 차량을 지원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간 연결을 위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 사항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은 목표 및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논의 사항 등을 통해서 저희는 먼저 장애인 이동성 편의 지원이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게 되었고 먼저 우선적으로 대구 지역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원 사항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들이콜에 대한 현황 및 제한 사항입니다. 나들이콜은 대구시와 대구시설공단이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고 특장차 145대, 개인 택시 28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장차는
오른쪽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스타렉스나 카니발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운행 지역은 대구시로 한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다음에 말씀드릴 이 법적 사항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제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현재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내용으로는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법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사항이 작년에 200명당 한 대에서 150명당 한 대로 바뀌게 되면서 나들이콜 등 운영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등대를 우선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가스공사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되는 친환경 수량 검토와 타지역 운행 가능한 지원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중점 사항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되는 친환경 차량을 검토하는 것과, 또한 저희 공사업 연계성으로서 천연가스 사업과 수소 사업과 연결되는 차량을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저희 천연가스 사업을 통한 부분 중에서 CNG는 압축 천연가스로서 저희 사업과 유사성이 있었고, 또한 저희가 앞으로 전개될 수소 사업과 관련해서도 수소 차량을 좀 검토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정을 위한 조사 부분인데, 먼저 기존 나들이콜용 차량을 개조하는 부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연이용기 안전 규정 등으로 인해서 트렁크 미 분리 차량인 스타렉스와 카니발은 개조가 불가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수소차에 대한 개조나 신규 모델 검토는 공장 라인 신설이 필요하다든지 기타 현실적으로는 불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소버스는 단가가 높고 현재 지자체 보조금도 시내버스 대상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나들이콜에는 부족하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사업과 연계한 친환경 차량 중에서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되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장애인 복지시설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 정책 중 하나인 그린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서 수소차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추진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시설 대상으로 수소차를 구매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법정 기부금 모집 기관인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수혜시설에 대한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현재 지자체에서 보조금 사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이 가능할 시에는 최종 4대 정도까지 지원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기대 효과입니다. 사실 저희가 소량의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급진적인 어, 받기, 효과를 얻기에는 좀 힘들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보급 지원을 통해서 이동 편의성을 증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저희가 시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그 시설 심사 과정에서 차량 활용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복지 시설에서 차량 이용을 좀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 그 친환경 차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말씀드릴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보면은 특별교통수단 이해 방법으로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운행 대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파악했던 내용 중에 대구시설공사 나들이콜 이용 빈도를 보면은 휠체어 이용 차량이 전체 이용 차량의 한 15% 정도로 차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잠정적으로 어,
나들이콜 이용자 중 비휠체어 이용 비중이 낮기 때문에 지금 오타가 있네요. 비휠체어 이용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소 등 친환경 차량 나들이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의견이 있었었는데 이 휠체어 이용자들에 대한 대기 시간이 좀 비휠체어 이용인들에 비해서 높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비휠체어 차량인 수소 차량에 대한 지원을 높이는 부분은 좀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추후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인데요. 이제 전국적으로 3,900여 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어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논의가 됨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친환경 차량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게 작년에 이제 가스공사에서 이제 시민 공모를 통해서 또 저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의제로 채택된 이후에 사실 좀 더 이제 깊이 논의가 필요했었는데 사실은 방금 이제 발제해 주셨던 이제 유준호 대리님이 상당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중간에 여러 가지 데이터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초기에는 이제 이 차량을 이제 시설공단을 통해서 나들이콜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는 이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제 장애 단체에 직접 이제 기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시고요. 하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특별 교통수단과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이제 그 장애인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차량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여전히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대구에서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제 육성환 대표님께서 친환경 차량과 또 이동권 문제를 접목시켰을 때 어떠한 좀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육성환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은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네. 제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깊은 생각을 많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좀 전에 유준호 대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제 그 특별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공급이라든지 수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결돼야 될 문제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생각하고 또 단체에 몇 가지 물어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통약자 정의와 이동권이 되어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의미와 제한, 그리고 꼭 함께 생각해야 될 몇 가지를 통해 가지고 제가 뭐 제안을 아닌 한번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정의와 이동권,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정진법에 좀 전에 우리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정진법 2조에 보면은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그리고
이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끼치는 사람들을 많이 합니다. 이 수준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보면은 교통약자는 거의 대부분 국민이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까지 합치면은 이 숫자가 엄청난 숫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교통 문제는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다 대다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어느 약자들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조 이야기 보면은 다 각 호에 쭉 나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동약자, 이동권이라는 것은 이동약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 도로, 차, 이게 이동권이면 이동의 권리가 있어야지만이 모든 게 다 저는 생활 속에서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갇혀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는 교육도 받을 수 없고 노동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나가야지만이 일을 할 수 있고 최근에 우리 코로나로 원래 한 6개월 이상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제한적으로 다가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만나서 토론을 하고 만나서 포럼을 열어야 되는데도 각자의 위치에서 또 이렇게 만나서 하니까 조금 소통에 조금 불균형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동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이동권 확보는 단지 이게 우리 장애인뿐만 아니고 비장애인 에게도 다 적용되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는 모든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 친환경 문제는 최근에 우리가 며칠 전에 장마가 끝났습니다만은 이게 모두 다가 환경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 환경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장마 기간도 길어졌고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는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환경을 떠나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건데 교통뿐만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대구시에서도 2019년부터 친환경 전기입 시내버스를 도입해 가지고 표준 모델을 마련한 2020년까지 130대 정도를 보급할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는 저상버스 모델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요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은 환경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한 교통약자의 친환경 교통수단인 권리성의 측면에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친환경적으로 모든 사회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특히 교통수단에서 보면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을 보면은 도로를 이래 달려다 보면은 차량의 배기가스가 나오는 위치하고 거의 위치가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직격탄을 많이 맞죠. 이거는 조금 조사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보다는 배기가스를 마실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교통수단이라든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는 이 친환경 차량이 도입이 좀 절실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는 미래성을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특별교통수단은 시설과 공단에서는 운영을 하고 그 특정의 차량으로는 이게 특별교통수단은 특장차를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이게 가스공사에서 말씀하셨는 내용들이 제가 조금 부연할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이 비교적은 이
공적인 모델로 이용해 가지고 가스공사에서도 좀 공급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면은 좀 용이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그 앞에서 말씀했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 보면은 지금 뭐 법적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차량의 개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점을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저희들이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어떻게 이제 이 부분들을 장착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이제 고민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몇 가지 이게 이제 수소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좀 몇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첫 번째로는 수소 차량에 대한 충전 시설을 이제 많이 마련해야 되겠죠. 이게 가스공사에서 단체나 또한 복지 시설이나 이런 데 준다 할지라도 충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으면은 이게 뭐 차량 자체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전 시설이 많이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한 두 번째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이 만들어진다면은 이거는 기존 대체 물량을 넘었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스타렉스나 카니발에 이 기술적으로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매년 이게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 가지고 특별교통수단에 몇 대씩 정설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단에 대해 가지고는 정대되는 차에 대해 가지고는 이 친환경 차량을 넣고 폐기되는 차량을 다시 넣는다면은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한쪽에 확대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이게 모든 기술적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확대가 하지 않고 연한이 다 되는 차에 의해서만 이거를 공급을 하게 된다면 또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친환경 차량의 홍보라든지 또한 환경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좀 미비한 숫자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종 등에 있어서 특장차 가능성 여부하고 좀 전에 우리 가스공사에서 말씀하신 계획상에는 비휠체어 장애인 사용이 한 75%.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편의정진법이라든지 편의정진법 대구시 조례를 만들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반 비휠체어를 이용하는 개인 택시나 이런 부분을 늘리는 것은 사실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의 본래 취지 목적은 특장차였습니다. 특장차가 도어투도 집에서 문 앞에서 서비스를 해서 문 앞으로까지 서비스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선으로 공급돼야 될 문제와 우선으로 돼야 되는 부분들은 나들이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택시가 아니라 특장차입니다. 휠체어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 차량들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왜 이게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탑승 이용률이 높느냐 그러면은 개인 택시는 콜이 빨리 떨어집니다. 대수가 많고 이 부분들에 가지고 이 택시들한테 요금에 대한 다 보전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콜 떨어지면은 즉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다 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더 많죠, 사실은. 왜냐 그러면은 휠체어 장애인들은 대수는 적은데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 시간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스공사에서 기술적인 측면에 있는 것들이 해결되면은 택시의 증강이 아니라
특장차의 확대가 제일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탑승 시설을 장착한 차량을 이제 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겠다만은 확대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 좀 앞에서 이야기 다 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에서 한 번 더 이렇게 홍보나 지원 체계에서도 휠체어 장애인들한테 지원 체계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사실 큰 효과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복지관이라든지 단체에서 휠체어 타고 있지 않는 차량, 그리고 장애인들이 용이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 편의 시설이 갖춰주지 않으면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스공사에서 지원해 줬는 그 부분만 있지 어떤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들이 콜에서 일반 택시 분에서 이런 부분 지원책이 나온다면은 교통비 지원 정책, 지금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비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의 개별적인 부분에서도 보면은 특별교통수단 산정 기준에서 특장차를 정대시키고 확대시키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가스공사하고 저희들하고도 조금 머리를 맞대가지고 앞으로 좀 발전적이면서 효율적인 측면을 조금 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는 그렇게 조금 하면 되고요. 마지막에 그림을 하나 띄워봤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피kin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하나는 이거는 뉴욕 지하도에 있는 계단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렸냐고 하면 대구 출신 이재석 작가인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그렸습니다. 장애인이 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 그림에도 보면은 진짜 이게 막막하죠. 막막한 것보다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진입니다. 앞으로 여러 공기관이나 또한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나하나씩 분명히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야 될 텐데 또다시 유행이 시작되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약자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육성환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지점들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통약자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제 이동권과 관련된 특정한 계층이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어떤 중요성을 잘 환기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의제인 친환경 차량, 친환경과 이동권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과제임을 또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고 이제 좋은 방안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제 해결 어떤 과정이 필요함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특별교통수단에 특장차가 아닌 차량을 포함시키는 문제. 사실 이게 이제 앞으로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문제 같은데요. 저도 아마 중간중간 상황 공유를 들으면서 현재 이제 나와 있는 또 상용화되어 있는 친환경 차량이 현대의 넥소라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 차량을 사실 이제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차량으로 개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차량을 또 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항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런 제안을 주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두 분의 발제를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이게 2019년에부터 채택되고 논의된 의제입니다. 작년부터 이 의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주셨던 우리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의 김수영 팀장님께서 어떻게 2019년에 의제 진행 과정이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제안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영 선생님. 네, 화면 한번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오디오, 네, 지금 오디오 한번 켜주시죠. 네, 예,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부터 이 지속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장애인 이동권에 장애인 관광에 대한 이야기들을 추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편인데, 저 오늘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좀 안던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트리콜 관계자 시설공단에서 좀 나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발제를 들으면서 좀 생각했던 부분이 유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장애인 특장차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살펴보니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빈도수가 40% 정도, 그리고 이 휠체어 이용자가 60% 정도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특장차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해서 도입이 되었는데, 실제 이 빈도수는 휠체어 이용자보다는 비휠체어 이용자분들이 많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휠체어 이용자들이 대기 시간이 무척 길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연구들 좀 해보시면 좀 더 좋다 생각이 들고, 특히 오늘 주제인 수소 차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소 차량 같은 경우에 좀 나비콜하고는 좀 별도로 좀 운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 마을버스나 또 아니면 셔틀버스처럼 장애인 관광들을 위해서, 특히 장애인 대구 외곽 지역들이 장애인 관광 지역이 정말 많습니다. 팔공산이나 비설산, 달성군 쪽에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서 대구에서 대구 시내에서 그 팔공산, 비설산, 달성군 쪽에는 나들이콜이 잘 매차가 됩니다. 대구 시내에서 출발하니까 매차가 되는데, 그 외곽 지역에서 대구 시내로 들어올 때는 참 배차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강의 때문에 그 많이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최소한 2시간 이상 기다려야 차가 겨우 배차됩니다. 2시간을 기다리면서 공단에 얼마나 많은 전화를 해야만 겨우 배차가 되어서 대구 시내에 들어오면 3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좀 수소 차량을 이용해서 그 외곽 지역에 교통이 특히 장애인들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셔틀버스처럼 그 관광지에서 버스를 이을 수 있는 구간이 있어서 운행된다면 정말 그 장애인들이 좀 이동하기 힘든 그런 구역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는 차량이 별도로 있다면 그곳에서 관광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그곳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공단 지역을 가거나 이럴 때는 정말 장애인 나들이콜 배차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곳에서 대구 시내로 나올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셔틀버스나 마을버스처럼 이게 나들이콜 같은 경우는 한 대 최고 큰 차가 2대 정도의 전동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 마을버스처럼 하면 20인승이나 25인승 정도로 해서 한다면 한 차에 전동차를 2대까지도 실을 수 있는 그런 리프트를 설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도 그런 지역으로 관광을 쉽게 다닐 수 있는, 특히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뿐만 아니라 대구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대구에 관광을 오고 싶어서 왔다가 그런 장애인들이 함께 이동하기에 편리한 시설들이 있어야만이 대구의 관광객 유치도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수차량 같이 특히 관광지 쪽으로 팔공산이나 비슬산 그쪽이 얼마나 공기가 좋습니까? 그런 곳의 공기도 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수소 차량이 배차가 되어 장애인들의 이동에 좀 편리함을 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수영 팀장님께서 아까 앞서 발제에 이어서 좀 더 논의를 확장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차량에 좀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동권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해결돼야 될 과제가 많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은 이제 수소 차량 자체가 좀 제한된 상황이잖아요. 이제 특정 차종에.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현재 어떤 넥소 이런 차량보다 오히려 뭐 버스라든지 좀 더 다른 형태의 차량이 가령 뭐 수소 차량이나 이제 시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다방면으로 논의를 하시고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잠시 좀 토론이 더 진행될 때 유준호 대리님께서 또 그간의 어떤 경과를 또 추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게 사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온 게 이제 나들이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시설공단 이야기가 토론 때도 사실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좀 네, 들리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인터넷 환경이 좀 불안정해서 네, 아까 제가 시설공단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아마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2020 사회혁신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이때는 저희가 이제 택수물류과나 이제 시설공단 테이블에 참여를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때 만약에 참여하시면 이후의 논의에 좀 더 다양한 측면으로 논의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계속 이제 논의를 하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측면, 어떤 또 제한된 측면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과 관련한 이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그 부분도 사실 올해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대구시 미래형 자동차과에서 임창규 주무관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창규 주무관님.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래형 자동차과 임창규입니다. 네, 소리가 약간 끊기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미래형 자동차과 임창규입니다. 잘 들립니까?
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네. 저희는 일단 금년에 이제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금년에 이제 50대 보급했고, 저희 목표는 이제 22년까지 총 1000대의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는 이제 그 보조금이 3,500만 원, 넥소 기준으로 3,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보조금이 이제 매년 갈수록 조금씩 내려가는 정책이다 보니까 내년 보조금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근데 금년보다는 좀 다소 보조금 수준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장애인 차량 관련해 가지고 나들이 콜이나 아니면 그 마을버스, 셔틀버스 같은 중형버스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 그 상용화된 수소차 나오는 게 지금 현대차에서 대형 노선버스하고 넥소, 승용 넥소밖에 없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차량 한계가 너무 많다라는 게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차종이 다양화되면은 여러 방면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아직 보급 초기다 보니까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한계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임창규 주무관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후에 다른 토론자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조금 더 논의를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보조금이나 현재 제도에서 이제 해당되는 수소 차량 상용 가능한 수소 차량의 제한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의지 채택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올해는 저희가 이제 한국가스공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제 기탁을 하고 이제 복지관 쪽에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전달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정근 팀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올해 수소 차량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근 팀장님. 예,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정근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이제 복지에 대한 개념이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그런 보편적인 생각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삶의 질, 또 문화 이런 광의적인 개념의 복지로 이제 뭐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의식주 못지않게 이제 기초 복지에 가까운 또 해결해야 될 중요한 복지 문제 중에 하나인데, 가스공사에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제 수소 차량을 기부를 해주셔서 그나마 그 복지 수요에 대한 해소를 조금이나마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기탁된 수소 차량은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우가위원회를 거쳐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배분문과실행위원회와 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모셔서 심사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해당 시설의 이제 차량의 필요성, 또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의 활용도, 또 사업 권역 내 수소 충전소와의 현실적인 거리 등등을 기준으로 해서 서류 심사와 또 필요에 따라서 면접이나 또 현장 심사를 통해 차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근 팀장님께서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올해 이제 맡겨질 그 차량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제 기탁할 예정인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말씀을 한 번씩 다 들었는데요. 저희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의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실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수소 차량 보급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약 그 이동 개선을 위해서 이제 특정 단체에 차량을 이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수요자들한테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서 그 단체만 활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 여러 단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뭐 예약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공동모금회나 혹은 한국가스공사에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뭐 다른 토론자분들께 추가로 제안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스공사 유준호 대리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설 공모할 때 시설에서 차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출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상황인데, 만약 해당 기관에서 이 차량을 타 기관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을 제출하면은 좀 우선순위의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모금회랑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아직 시작을 못했던 상황이라서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분들은 특정 단체가 아니라 두루두루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분은 심사할 때 좀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정근 팀장님도 발언해 주십시오. 예, 요새 뭐 이제 작년하고 계속 이제 공유 경제가 이제 이슈가 됐는데, 저희가 한정된 복지 자원을 이제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또 한정된 그 자원이 최대한 더 잘 활용이 될 수 있다면, 수혜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면 이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주신 의견에 부합하게 이제 뭐 어떠냐면 이제 차량의 관리 부분이나 또는 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의 소재 문제나 여러 가지들이 또 논의되고 또 생각되고 검토되어야 되겠지만은, 아까 이제 유준호 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아마 차량의 활용도가 얼만큼 좋을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아마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육성원 대표님도 발언해 주십시오. 네, 지금 오디오가 꺼져 있는데 오디오를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아니, 그 공동모금으로 지원되는 차량은 렉소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교통약자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사실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 차량의 홍보, 친환경 차량의 이제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될 수는 있지 몰라도, 이거를 교통약자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복지관의 단체를 가면은 업무용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공동모금회에서 이 차량을 어느 특정 단체에 주든지 배분을 해가지고 준다 할지라도, 공동모금에서는 항상 그 차량에 대한 5년인가 6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차량 일지나 이런 것들 다 쓰도록 되어 있죠.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같이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물어보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 예, 음소거 해제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에 대한 그 활용 현황, 그 차량의 일지라든가 또는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배분이 되고 있다면은, 좀 전에 그 유튜브에서도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 한 단체가 받더라도 다른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조금 공유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자 이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배분할 때에 어떤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 있습니다. 네, 배분할 때 저희가 뭐 그 기간에서 이제 그 차를 얼마나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내용에 이제 사업 내용이 포함돼서 받을 건데, 저희가 한 기간에서만 사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제약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근데 물론 이제 뭐 이 차량을 지원하게 되면 어느 기관이 이 차량의 소유권을 가지고 또 이제 뭐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은 있는데 그렇죠. 뭐 예. 아무래도 여러 기관이 이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차량의 활용도를 얼만큼 많이 높일 수 있는지 또 교통약자들한테 얼만큼 많이 수혜가 갈 수 있는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잘 어필이 될수록 또 유리하지 않을까. 뭐 제가 심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제 장담을 할 수 없지만은 보편적인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스공사에서는 좋은 취지에서 배분 차량을 지원해주고 또 차량 금액에 대해서 지원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공적인 측면에서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우리가 저희들이 생각이 다 이제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이제 스타렉스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장착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고 환경이 되가 보니까 저희들이 뭐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너무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승용차를 가지고 뭐 교통약자라든지 이동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큰 그림은 그렸는데 사실 그 그림 속에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환경들이 만들고 차량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환경들은 지금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교통약자를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내서 이제 뭐 자동차 회사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어떤 차량 개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낸다면 저는 현대자동차는 기아자동차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애로점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 좀 가스공사도 그렇고 뭐 공동모금회도 이런 데에서 좀 큰 조직에서 자동차 회사의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저는 이게 좀 시범적으로라도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만간이라도 좀 이런 부분들의 공급 부분에 인해 부분에서는 조금 한번 머리를 맞대 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고 특정 단체에 치우치지 않고 제가 이정근 그 공동모금회 대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배분을 하게 되면은 이래 큰 복지관에 차가 많이 가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금 적은 단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배분위원님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신다면 더 소중하게 사용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관 어떤 데는 보면은 차가 뭐 수십 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스공사나 공동모금에서 조금 고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차량 배분과 네, 이정근 팀장님. 예, 요 의견을 조심스럽게 조금 더 내자면은 뭐 이제 그 육성환 대표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제가 이제 뭐 그런 차량 회사나 뭐 그렇게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해서 뭐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번에 가스공사에서 차량을 지원하면서 넥소 차량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서 이제 뭐 휠체어라든가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하기에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은 제한 사항이 있고 좀 그렇게 하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또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그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장애인들 또 집에 계시는 이제 제가 장애인들을 위한 제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이 차량에 대한 중요한 그 활용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계신 분들이 밖에 나와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은 또 그렇게 하기 힘든 또는 또 형태에 따라서 제가 방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이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의견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차량 지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이제 통계를 한번 봤는데 대한민국에서 차량을 이거 뭐 유튜브에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차량을 가장 많이 구매를 하는 기관이 첫 번째가 경찰청이라고 들었고요. 두 번째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들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뿐만 아니라 복지에 있어서 이동권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 지원을 많이 했었고 또 이제 여러 지원을 하면서 심사를 하면서 또 그 기관의 규모나 또 사업의 영역이나 사업의 뭐 규모 여러 가지를 또 그 기관에서 차량을 얼마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신뢰성 있게 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이제 보다 보니까 또 뭐 큰 기관에는 또 상대적으로 좀 더 가게 되고 작은 기관에는 또 상대적으로 좀 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심사를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같이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저 심사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행정력이 좋은 시설 또 기관과 또 행정력이 상대적으로 또 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뭐 그런 것들도 또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뭐 국민의 성금 또 가스공사의 성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투명성 있게 효율적으로 또 잘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고민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의견 주신 이제 소규모 시설에도 차가 더 잘 예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머리를 좀 더 싸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성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이 차량의 이제 운영하는 측면에서 실제로는 이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보다는 업무용에 치중되지 않겠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사실 배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혹은 운영을 하고 활용하는 부분에서의 공공성인 측면들도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그런 측면들을 잘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유튜브 질문에서 앞서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이게 차량 지금 고려되고 있는 이제 차종이 수소 차량이다 보니까 실제로 위치가 어디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구에는 이제 수소차가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배분하실 때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유튜브 질문 중에서 올해 대구시가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를 언제 어디에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창규 주무관님이나 혹은 이제 유준호 대리님이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무관님. 예. 네. 저희 금년에는 이제 그 성서에 있습니다. 성서 호림내거리에 그 버스 차고지 내 수소 충전소를 지금 금년 8월 26일부터 이제 상업 운영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북구 관음동 거기도 역시 버스 차고지입니다. 거기는 이제 내년 11월부터 이제 상업 운영을 할 예정인데, 현재 뭐 가시적으로 있는 계획은 현재는 그 두 개소가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수소 충전소로는 이제 일단 내년까지 두 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예, 다음 주입니다. 성서에 네, 당장 아무래도 성서에 있는 기관들한테 예, 그 고려가 되겠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북구에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셨고 아마 가스공사에서도 아마 충전소 자체적으로 건립 계획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유준호 대리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가스공사는 아직 좀 공사 들어가진 않았는데 내년 7월쯤 중도로 사업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에 동구에서 이제 운영을 하실 계획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종합해드리면 올해는 이제 다음 주부터 대구 성서에서 충전소가 운영이 된다고 하고요. 내년에는 대구시에서는 이제 북구에 가스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동구에서 수소 차량 충전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도 아마 운영하실 때 충분히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답변을 제가 하나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같은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통약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아까 육성환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요거는 요즘은 넘어가고요. 아마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의 인식일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수소차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수소차가 이제 친환경 차량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소차 그러면 아무래도 뭐 폭발의 우려를 고민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안전한지, 안전성과 실제로 친환경적인 측면의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혹시 임창규 주무관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네, 임창규 주무관 혹시 답변? 예. 일단 뭐 수소차라고 얘기하면 이제 수소 폭탄을 많이 연상하시니까 위험하지 않겠냐 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수소가 상당히 그 공기 중에 나오면은 이게 확산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오히려 공기 중에 새는 수소를 모으기 힘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샜을 경우에는 뭐 일단 공기 중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안전한 상태고, 그리고 탱크나 이런 부분도 보면은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뭐 수소 관련된 사고가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차량 제조사에서도 그 안정성에 대해 가지고는 뭐 저기 현대자동차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데 그 투싼 시절부터 현재 넥소까지 차량 출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수소 관련 사고는 전혀 없는 상태고, 충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전소에서도 뭐 우려들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아직 생소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동네에도 그 LPG 충전소나 이런 건 있는데 수소는 이제 시민들이 많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수소가 이렇게 위험하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좀 안전하고 앞으로 친환경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는 더욱더 확산돼야 될 그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아마 많은 이제 시민분들이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안전성이나 실제로 얼마나 친환경적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의제가 잘 실행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또 활용을 하신다면, 또 공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많은 분들의 이제 차량에 대한 안정성이나 혹은 어떤 인식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제가 유튜브 댓글은 대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 사업에 좀 가장 이제 중심적으로 좀 추진해 오셨던 한국가스공사에서 여러 가지 논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향후의 운영 방안, 뭐 특별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당장 올해 배분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제안이라든지 이렇게 논의가 있었는데, 유준호 대리님께서 이제 전체 논의를 좀 들으시면서 좀 여전히 좀 가스공사에서 좀 고려하셨던 부분들이나 또 진행 좀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수소 버스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원래 그 수소 버스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었었는데, 당시에 그 나들이콜 담당자 분인지 대구시 쪽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들이콜용으로는 수소 버스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김수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 버스를 뭐 타 기관이나 뭐 협회 제공을 해가지고 단체로 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시도해봤는데, 이게 일단 작년 기준으로는 한 8억 원 정도였고,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한 6.5억 원 정도로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신규 사업이고 금액이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이 사업에 대한 뭐 당위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득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 수소버스를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가 일단은 현대차 설계 담당자분도 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런 개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거든요. 당시 이제 설계 담당자분 말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버스용으로밖에 지금 버스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 시내버스를 개조하는 부분은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정도의 얘기를 좀 들었던 상태인데, 네, 아무래도 단가가 좀 높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이제 확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정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가능하다면은 이제 수소 버스를 개조해서
이제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방향으로도 검토해 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휠체어 차량에 대한 이용 건수가 비교적 낮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근데 저희들이 조사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나들이콜에서 특장차는 140여 대 정도고 택시는 280여 대 정도, 280여 대다 보니까 아무리 휠체어 차량 이용자들이 적다고 하더라도 특장차 대수가 이제 아무래도 적으니까 그게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닐까 저도 이제 생각이 들게 돼가지고, 아무래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법 개정이 수소차를 단순히 특정차로 지원한다라기보다 이제 육성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방향으로 이제 어떤 추가적인 차량을 보급했을 때 수소차가 되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을 때 사회복지시설을 또 지원할지 나들이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애초에 친환경 차량이면서 나들이콜 지원이라는 성격이었는데, 이제 나들이콜 지원하기 위한 검토 과정에서 불가하다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소차로, 아무래도 그래도 기부 사업이다 보니까 아예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그래도 좀 어떻게라도 좀 진행해보자라는 노력으로 지금 이 사업을 선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추후에 좀 더 이제 많은 고민을 해서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옆에서 이제 뵀는데 가스공사에서 진짜 많이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김수용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하셨다고 하고, 다만 이게 논의는 하고 있지만 이제 현대차에서 차량을 개조하는 측면, 또 시설공단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측면, 그리고 워낙 비용이 높다 보니까 가스공사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향후에 추가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부분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테이블이 진행이 된다면 기존에 이제 넥소라는 차량이 한정돼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김소영 팀장님께서 실제로 뭐 셔틀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좀 더 이제 큰 대형 차량의 필요성도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차후에 다시 좀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쟁점이 올해는 이제 저희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배분을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고려한 측면이 이제 시설공단을 통해서 나들이콜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특별 교통수단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본질적인 고민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의제 자체가 이제 친환경이라는 가치도 담고 또 이동권이라는 가치도 함께 담으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고려해야 될 것들도 많고 고민의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친환경에 좀 초점을 둘 것인가, 혹은 이동권에 초점을 둘 것인가, 이런 어떤 측면도 향후에 논의한 과정에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 김수용 팀장님께서 맨 처음에 이제 좀 토론 발언해 주시고 이후에 전체적인 논의 과정을 좀 들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논의를 좀 정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혹시 전체 말씀 들으면서 혹시 뭐 제안해 주시거나 좀 말씀해 주실 것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런 논의가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진다는 자체가 너무나 좋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의 방향들이 단순히 장애인 이동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수용 대표님께서 이 논의 자체에 대한 어떤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사실 저희가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권에 좀 초점 맞추고 있는데, 결국에는 모두를 위한 어떤 논의로 좀 계속 고민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혹시 저희가 논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혹시 발언 필요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김소영 팀장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 자체가 어떤 기존의 어떤 방식을 좀 뛰어넘어서 실제로 이제 공공기관이나 혹은 공기업, 그리고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당사자, 여러 가지 중간 지원주체가 함께 모여서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열었습니다.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논의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있을 컨퍼런스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확산, 공감대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논의를 좀 더 진행을 하고요. 이후에는 또 역량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들 통해서 그러면 진짜 문제가 뭔지, 핵심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공감하고 해결의 문제 뭔지, 문제 정의라든지 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또 가져야 될 어떤 기대 효과, 성과적인 측면들도 같이 논의를 하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의제를 실현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반기에 꾸준히 이어나갈 것을 저희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 질문자로 선정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이메일로 기프티콘을 상품으로 발송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메일 그 포럼 끝나고 나서 신청해 주신 분들의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만족도 조사 링크가 나갈 거거든요.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지속적으로 몇 가지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9월 달에는 역량 강화 워크숍을 통해서 문제 정의와 성과 지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올 한 해 사실 가장 중요한 행사일 수도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에 온택트 대구라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오늘은 사실 유튜브에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10여 분 정도 계시고 많지는 않거든요. 아마 이날에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신청하셨습니다. 오늘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의제에 대해서 환기를 하고 또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 논의 때 좀 더 저희가 다양한 측면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그럼 오늘 좀 토론을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좀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사진 촬영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한 5초 정도 웃어 주시면서 손을 좀 흔들어 주시면 저희가 캡처를 하면서 좀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손을 좀 화면에 나오게 흔들어 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저도 자연스럽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웃어 주시면 저희가 화면을 캡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오늘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고 이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